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상처를 좀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재생테이프를 붙였어요. 아니면 우리가 보습제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재생테이프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피부과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점을 빼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을 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깎아서 빼야 되는 점들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레이저 토닝 시간에 언급해 드리긴 했었지만 서서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빼야 되는 색소 질환들도 많이 있고, 일회성으로 깎아서 빼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 뺀다 라고 했었을 때 생기는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점을 깎아서 뺀 다음에 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점 뺀 이후에 가장 확실하게 색소 침착이 안 생기도록 후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점을 깎아서 빼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빼고 후관리를 알아보는데 왜 굳이 점 빼는 원리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점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점을 깎아서 점과 함께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 조직까지 같이 깎아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레이저 토닝 편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깊이 있는 점세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서히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있는 점세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깎아서 빼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나 점 뺐어 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팟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색소 질환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일회성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 모반이나 아니면 편편사마귀 같은 질환들이 많이 있고, 그 밖에도 다른 색소 질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점을 이렇게 깎아서 빼는 경우에는 점세포와 함께 정상적인 피부 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일종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점을 뺐었을 때 후관리를 잘하는 방법이지만, 결국은 얕은 상처가 생겼을 때 후관리를 잘하는 방법, 즉 얕은 상처가 생겼을 때 색소 침착이 잘 안 생기는 방법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점 뺀 다음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얕은 상처가 났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같겠죠. 자, 첫 번째는 보습이고요. 두 번째는 밀폐,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첫 번째 보습이 중요한 이유는 상처가 마르게 되면 상처 주변의 구축 현상으로 우리가 흉터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습, 즉 수분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흉터를 남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밀폐인데요. 밀폐는 외부 물질로부터의 밀폐, 즉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데 가끔 환자분들이 첫 번째 사항, 즉 보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처가 덩그러니 오픈된 상태에서 계속 보습제만 덧발라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부 물질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또 보습제에 있는 성분이라고 해서 가끔 자극성 있는 물질들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보습을 열심히 했는데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즉 오픈된 상태에서 이러한 외부 물질이 들어가면서 계속 자극 반응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발라주면서 같이 우리가 세균감이 되면서 상처 부위가 악화되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밀폐 단계를 중요시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가 아무는 단계에서 아직 피부가 충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물질을 초반에 계속해서 덧발라주는 경우에 보습은 나름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밀폐 단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도 햇빛을 쬐주게 되면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 피부에 뚜껑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겠죠. 사실 점 뺀 부위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것은 염증 반응과도 연관이 큰데 그것은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점을 뺀 다음에 가장 많이 붙이는 것이 바로 재생 테이프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듀오덤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보습, 밀폐, 그리고 자외선 차단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생 테이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우리가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생 테이프라고 말하는 대표적으로는 듀오덤 같은 이제 의학용어로는 하이드로클로리드 드레싱 제제가 아니라 뭐 폼 제제나 아니면 다른 드레싱 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점을 뺀 것과 같은 즉 아주 얕은 상처에서 후관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생 테이프, 듀오덤 같은 제품에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생 테이프를 붙이면 아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첫 번째 보습, 즉 습윤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밀폐, 어느 정도 외부 세균이나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상처를 좀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재생 테이프를 붙였어요. 아니면 우리가 보습제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재생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듀오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제제는 습윤된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습윤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을 뺀 다음에는 굳이 연고를 바르거나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재생 테이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점을 뺀 부위가 너무 깊어서 아니 이 부위는 항생제를 바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부위가 있다면 사실 그 점 뺀 상처를 본 담당 의사분이 잘 판단은 하겠지만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뭐 메디폼과 같은 폼 제제를 붙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항생제를 같이 사용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점을 뺐었을 때의 그런 얕은 상처들은 사실 그렇게 항생제를 바르고 메디폼 제제까지 붙일 정도로 깊은 상처인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자, 점제과 같은 얕은 상처에서도 딱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딱지가 처음에 안 생기게 보습된 상태, 즉 습윤된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상처 부위가 건조한 상태가 되거나 상처가 좀 더 깊은 경우에는 딱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딱지가 생긴 이후에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 뺀 이후에 딱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 부위에 아직 상처가 아문 단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딱지를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손으로 떼어내면서 마이너한 인저리가 가해지므로 다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지가 생겼을 때는 앞에서 질문처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듀오덤 같은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러한 재생 테이프는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갈았으니까 열심히 갈아야지 싶어서 재생 테이프를 붙였다가 바로 떼어내고 또 붙였다가 하루 만에 또 열심히 팍 떼어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아물라고 하면 다시 상처를 주고 염증이 다시 아물려고 하면 다시 상처를 주면서 이러한 염증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제가 예전부터 염증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점을 뺀 이후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딱지가 생긴 상태는 우리가 점을 제거하거나 아무튼 열린 상체가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하루에 한 번 열심히 듀오덤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고 또 갈 때 최대한 살살 딱지가 확 뜯어내려가지 않도록 천천히 오픈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생크림을 열심히 덧바르는 것입니다. 자, 딱지가 바짝 마르게 되면은 테두리 부분이 구축 현상이 유발이 되면서 상처가 매끈하게 되지 않고 일종의 흉터 반응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지가 바짝 마를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크림과 같은 보습 성분들을 계속 덧발라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 건조한 틈을 주지 않아서 촉촉하게 유지가 되다가 딱지가 저절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딱지가 있긴 있는데 염증 반응도 좀 있어 보이고 딱지 중간중간 막 피도 맺혀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보습성만 바르기에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를 계속해서 더 빨라주게 됩니다. 우리가 항생제에서도 기름 성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지를 말라버리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점 뺀 후 관리하는 방법, 이제 그 중에서도 점 뺀 후의 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점 뺀 이후에 재생 테이프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점 뺀 이후에 딱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점 뺀 후에 주의해야 되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해답을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